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국립 진주박물관입니다. 여기 진주성 안에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촉성루 다 알고 계시죠? 촉성루를 가기 위해서 진주성으로 들어와서 왼쪽에 촉성루가 있고 오른쪽에 진주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1592년 7월 20일 고경명의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네요. 지사들이여 모두 일어나 의로운 칼을 들어 나라를 구하고 왕은에 보답할지어다. 내 비록 몸은 늙을지언정 말에 오르니 힘이 솟고 분한 마음에 적개심은 불타오른다. 각 고을에 선비 호걸들이여 장성현 남문 의병청에 모이시라. 우리 모두 통분의 눈물을 뿌리며 죽음으로써 나아갈진대 반드시 대첩을 거두리라. 이 글만 읽어도 정말 가슴이 좀 뛰는 그런 거네요. 2023 진주 문화재 야행 안내입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3 진주 문화재 야행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임진년 1592년 4월 의병을 일으키면서 곽재우 의병장의 말입니다. 신은 진실로 둔하여 시골의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외란을 당하여 종모 사적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니 저희 선조 3대가 조정에 벼슬 하였습니다. 신묘한 깨가 비록 미치지는 못하오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진실로 가지고 있습니다. 까닭에 목숨을 내걸고 4월 22일에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방어하였습니다. 다행히 전하에 빛나는 이세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죽기를 맹세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죽은 다음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임진년 1592년 10월초에 김시민 네 말입니다. 나는 충의를 맹세하고 진주성을 지켜 국가 중흥의 근본을 삼을 것이니 힘을 합쳐 싸우면 천만의 섬 오랑캐인들 무엇이 두려우라. 나를 따르는 자 살 것이며 도망하는 자 멸할 것이니 감히 도망하는 자는 목을 베리라. 나의 엄지는 이미 떨어지고 식지와 장지로 활을 당기다 남은 세 손가락마저 떨어질 때까지 싸우리라.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한 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곧 범의 굴로 바로 쳐들어가 요망한 적들을 소탕하여 나라의 수치를 만분의 1이라도 씻으려 합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되고 못되는 것은 제가 미리 생각할 바 아닌 것임을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임진년 4월 경상도로 첫 출전하면서 조정에 보고한 글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영광의 강항 선생께서 1598년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 지은 시네요. 주컨 정문장이 썼습니다. 조정에 관록 있던 몸이 바다 동쪽에 떨어져 있으니 아득한 길 천리에 믿을 것은 바람소리뿐일세. 서울 소식은 험난한 파도 밖에서나 들을 뿐이요 부모님 얼굴은 꿈속에서나 배울 수 있을런지 두 눈을 뜨고 같은 해와 달을 보기가 부끄럽고 일편단심 그리운 것은 고국 땅 밟는 것뿐일세. 강남 땅 무성한 숲속에는 꾀꼬리 소리 요란할 터인데 혹시나 빠른 배 나타나 이 몸 실어다 줄 수 있을런지. 강항 선생께서 1598년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 지은 시입니다. 여기는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햇빛이 정말 세서 정말 따갑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동아시아 7년 전쟁,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일입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와 동아시아 16세기 대항해 1590년, 91년, 92년 세계사 연표가 되어 있네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날아간 포탄. 선조 때 이장손이 처음 만들어 임진왜란 때 사용한 무쇠로 만든 포탄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포탄입니다. 하나의 전쟁 세 가지 기억. 1590년 선조 25호에 동아시아에 일어난 7년 동안의 전쟁을 삼국은 서로 다르게 부릅니다. 기억이. (1592년 4월 13일) (700여 척의 배를 앞세워서 구산포를 침략한 일본군. 7년간의 전란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임진왜란을 다시 보다. 조선, 명, 일본의 7년 전쟁. 전국시대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조선을 밟고 대륙으로 나아가 명을 치겠노라. (100여 년) 동안 전쟁으로 단련되고 조총으로 무장한 15만 8천 명의
전쟁 경험이 없었던 조선의 군사. 부산진이 함락된 지 불과 20일 만에 일본군은 한양에 도달했다. 조선의 왕은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을 떠나 개성에서 평양, 다시 의주까지 이어진 피난길. 바람 앞에 등불 조선을 구한 것은 전국에서 스스로 일어선 의병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군이었습니다. 조선의 요청으로 참전한 명군은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백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일본과 강화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 협상은 결국 히데요시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1597년 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묘재란이었습니다. 전례 없이 참혹했던 침탈. 산과들은 불타고 백성은 참혹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조선인의 코는 전리품으로 잘렸고 산자 중 일부는 도공으로 노예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을 끝낸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이었습니다. 대륙을 정벌하고자 조선을 침공했던 일본에서 맞서 원군을 보냈던 명나라, 그리고 그들의 전쟁터가 되어 60만에서 8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선 임진왜란, 명에서는 항해 원조 혹은 만력조선 전쟁,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남았던 동아시아 3국의 7년 전쟁.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선 토쿠가와 막부 시대가 열렸고 명은 청으로 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전란의 피해 복구에 힘쓰던 조선은 명과 청 사이에서 갈등하다 병자호란을 맞고 맙니다. 임진왜란은 16세기 말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하나의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통일한 뒤에 1591년 8월 자신을 태압 다이코로 칭하였습니다. 히젠 나고야 성도. 임진왜란 때 조선 출병의 거점 히젠 나고야 성 그림입니다. 조선의 반격, 의병의 봉기와 수군의 활약. 이순신 장군입니다. 동아시아 대전으로 확대, 그리고 강화 협상.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밀리자 조선은 명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습니다. 화살 여러 개를 장착할 수 있는 쇠뇌입니다. 화살을 보관하는 통이고요. 여기는 활과 화살입니다.
마귀, 마귀의 증손, 마순상의 검입니다. 명나라 제독 마귀의 초상입니다. (1597년) 일본의 재침략과 종전, 1597년 선조 3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다시 침략했습니다. 조선을 다시 명예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하고 원근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원군이 그해 7월 거제 칠천량에서 일본군에 참패하면서 남해안 일대는 일본군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남원성, 확석산성, 전주성 등도 함락되어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까지 일본군이 장악했습니다. 활과 총통으로 무장한 조선군.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이 사용하던 조총의 이력을 실감하여 조총을 도입하고 무과시험에 조총 사격수를 포함하는 등 변화를 시도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대형 총통입니다. 네 개의 뾰족한 날이 달린 마름새입니다. 칼자루가 긴 외날의 칼입니다. 이거는 마름새입니다. 육모 방방이, 쇠몽둥이, 환도입니다. 조선 대표적인 칼 환도입니다. 선조가 내려준 쌍검, 휴대용 화학 무기의 시작. 화학 무기. 갑옷이네요. 명의 군대는 크게 북병과 남병으로 나뉩니다. 와, 갑옷과 투구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7년 전쟁의 흔적, 외성입니다. 외성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후방을 거점을 확보하고 조선에 있는 일본군에게 병력과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 쌓은 성입니다. 일본군은 1591년 4월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함락했습니다. 곧바로 점령지를 방어하고 물자를 보급하려고 부산 외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듬해 1월 조, 명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남해안 일대로 후퇴한 일본군은 경상도 서생포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중요 지점에 외성을 축조하고 장기전에 돌입하였습니다. 1597년에 정유진을 일으킨 일본군은 직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기존의 외성을 점령하고 울산에서 순천에 걸쳐 새로운 외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외성은 선박이 출입하기 쉬운 바다나 큰 강이 가까운 구릉지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외성은 외곽에 해자를 비롯한 여러 방어 시설을 두고 높이가 여러 단이나 여러 겹의 곽을
배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성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방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 성을 만들어 놨나 보다. 오. 기록으로 남겨진 7년 전쟁. 전쟁과 관련한 일기, 종군기, 견문담, 체험기, 보고서, 문집, 실기, 소설 등 다양한 수많은 형식의 책들이 전해져 임진왜란 당시를 생생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장비록, 오희문의 세미록, 노인의 금계일기 모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임진왜란을 대표하는 기록들입니다. 오희문의 임진왜란 피난일기 세미록입니다. 김시민이 공식선 김시민 윤여환이 그린 논개의 초상입니다. 승리의 환호, 노열의 상징. 승리의 환호, 의열의 상징, 진주성. 고려시대. 고려시대. 국장대, 내성사, 촉성론, 해자, 촉성론, 임진왜란 발발 전의 모습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전 모습.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부산 동래부성, 부산 진성, 진주에서 조선군 3,800여 명이 일본군 2만여 명에 대항합니다. 진주 목사, 관과 군 합동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 남기지 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나쁜 사람. 일본군 10만여 명하고 조선군 5천여 명이 또 전쟁을 치릅니다.
진주성에서 결사항전이 벌어집니다. 인전무태. 진주 경상도 우계명 진주 창원.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입니다. 1591년 조선 후기의 진주성입니다. 1605년. 조선 초기의 진주성입니다. 손리훈의 의열에 생긴 진주성입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배 판옥선입니다. 조선 수군의 돌격선 거북선입니다. 일본 수군이 사용한 크기가 가장 큰 배 아타케 분해, 새끼 분해. 예. 이순신의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고 얼굴은 단아하며 마치 수양하고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담력이 있어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이는 평소 수양을 쌓아온 때문입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써져 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이순신. 이순신 장군의 긴 칼입니다. 이순신 장검입니다. 충청남도 아산 이순신 종가에 대대로 전에 내려왔던 두 점의 칼로 현재는 현충사에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상징하며 길이가 2m, 무게가 5kg에 달합니다. 직접 사용한 흔적이 없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칼자루 속 순배에는 1594년 태기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체구가 크고 용맹이 뛰어나며 붉은 수염에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윤휴가 백호집 중에서 말했습니다. 7년의 전쟁 동안 일본군은 수십만 조선인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의 장인과 유학자, 그들이 빼앗아간 서적, 활자, 문화재 등은 일본의 근세 문화가 시작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나베시다, 나오시게 등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 장수들이 조선에서 잡아간 도공들은 일본 각지에 장착해서 일본의 도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수의 아리타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한 이삼평은 일본 자기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리타의 도자기 사업은 발전을 거듭해서 1651년 효종 2년에는 일본의 아리타 자기가 유럽에 수출되고 18세기 영정조대에는 오히려 조선으로 역수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끌려간 학자 강항은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유하며 그에게 조선의 주작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명군이 참전해서
오랜 기간 조선에 주둔하면서 조선에는 명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1598년 4월 명군 경리 양호의 권유로 남대문 근처에 관우를 모시는 남관 왕묘가 건립되었습니다. 명군이 주둔했던 성주, 안동, 남원 등지에도 관왕묘가, 동대문 근처에는 동관왕묘가 세워졌습니다. 조선 장인의 자치가 담긴 일본 장식 백자입니다. 전쟁 이후에 조선과 교류를 제기하여 조선 도공의 일본 도자 문화를 열다. 부산묘를 만들었다.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도자기를 얻기 위해 조선 도공들에게 주문을 했고, 일본 도공이 파견되어 조선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습득하였다. 아울러 중국 도자기의 독특한 표현 양식까지 받아들여 일본만의 개성을 지닌 도자 양식을 확립하였고, 일본의 도자기는 이마리 항구에서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 수출되면서 이마리 자기라는 세계 도자기 명품을 만들어내었다. 이처럼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조선 도공들의 기술과 땀의 결과였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준 높은 조선의 도자 기술을 꿋꿋이 계승하고 발전시켰던 조선의 도공들. 전쟁 속에서도 꽃을 피워 세계 도자기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우리의 도자기 문화는 오늘날 세계의 명품 도자기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조선의 도공, 일본의 도자 문화를 열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는 조선에겐 크나큰 비극이었지만 일본에겐 도자기 기술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일본은 조선을 약탈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기장도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을 가리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은 일본 각지로 흩어져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그 가운데 일본 사가현 서부에 위치한 아리타는 조선 도공에 의해서 일본 최초의 자기가 만들어진 곳으로 일본 도자기의 고향으로 불린다. 당시 세계에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조선, 중국, 베트남뿐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차를 마시는 다도가 유행하면서 조선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장인의 뛰어난 기술력은 고급 도자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 그 중심에는 일본 도자기의 시조로 추앙받는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 있었다. 이삼평은 조선의 것을 버금가는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자기 제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찾아 나섰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삼평은 끝내 백토가 매장된 광산을 발견했고, 그곳의 흙을 이용해 만든 자기가 일본 백자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아리타에는 수많은 가마터가 생기며 일본에서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가 되어 자기 불모지였던 일본이 도자기 강국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된다. 이와 함께 일본은 전쟁 이후에 조선과 교류를 재개하여 부산의 초량 외관 내에 부산묘를 만들었다.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도자기를 얻기 위해 조선 도공들에게 주문을 했고,
일본 도공이 파견되어 조선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습득하였다. 아울러 중국 도자기의 독특한 표현 양식까지 받아들여 일본만의 개성을 지닌 도자 양식을 확립하였고, 일본의 도자기는 이마리 항구에서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 수출되면서 이마리 자기라는 세계 도자기 명품을 만들어내었다. 이처럼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조선 도공들의 기술과 땀의 결과였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준 높은 조선의 도자 기술을 꿋꿋이 계승하고 발전시켰던 조선의 도공들. 전쟁 속에서도 꽃을 피워 세계 도자기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우리의 도자기 문화는 오늘날 세계의 명품 도자기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동아시아와 조선사회의 재편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명은 조선의 병력을 파견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결국 명은 밖으로는 만주족인 후금이 급성장하고 안으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 1644년 멸망하였습니다. 조선 통신사 행렬도입니다. 조선 통신사가 애도성에 들어가는 행렬 그림입니다. 1636년 통신사 일행이 일본의 애도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행렬도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는 1607년 회답 겸 쇠한사가 파견되면서 재개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네 번째로 파견된 통신사 일행은 정사 임광, 부사, 김세럼 등 총 인원 475명이었습니다. 이게 통신사 475명의 행렬입니다. 사천 향도들이 세운 통일 신라 시대의 비석입니다. 사천 선진리 신라비입니다. 신라 제36대 해공왕 제위 765에서 780년대입니다. 귀족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정치가 어지러웠을 때 정치적인 혼란을 불교에 의지해서 극복하고자 승려와 지방관으로 구성된 향도가 이 비석을 제작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림 세력의 산실 경상우도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대부 관료들에 의해서 건국되었습니다. 특히 15세기 후반 도덕성을 강조하고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이 중앙 정계에 등장해서 훈구파와 대립하면서 몇 차례의 사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림파는 큰 피해를 보았으나 서원과 향약을 통한 지역적인 기반 덕분에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계서원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릇입니다. 나전 장식과 오칠을 한 이중농입니다. 근대 민중운동의 선도지 진주입니다. 19세기 조선사회는 주요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기관이 해이해지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지방에서도 관리들의 농간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1862년 2월 18일 진주에서 유계촌 등이 부패한 관리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농민항쟁은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간행한 최초의 지방신문이 경남일보입니다.
1909년 10월 15일 진주에서 창간된 경남일보는 우리나라 사람이 발간한 최초의 지방신문입니다. 최초의 인권운동, 형평운동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형평운동은 소수를 존중하여 평등 사회를 백정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천민이라는 신분 굴레에서 벗어났으나 실제로는 전과 같이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1923년 4월 강상호를 비롯한 사회운동가들이 백정 지도자들과 함께 백정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진주에서 형평사를 창립했습니다. 이 형평사는 백정의 열렬한 지지와 사회단체 후원에 힘입어서 1년여 만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고 1924년 8월 이후에 진주에 있던 형평사 본사가 서울로 옮겨갔고 193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형평운동의 결과로 백정의 사회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고요. 호적에 남아있던 신분 표시가 사라졌고 백정 자녀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형평사 방대 운동에 맞서 싸우면서 백정에 대한 차별 관행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형평운동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인 백정들이 사회운동과 연대해서 인권을 개선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입니다. 얼평 한세사 백정들은 자신들이 일할 때 사용하던 겨울을 상징적으로 이용하여 평, 인권, 평등 사회를 이루었던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성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해서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바람이 본사의 주지이니라. 사람이 한 일이야 사람의 손으로 부사야지. 임금이다 양반이다 상놈이다 천민이다 그거를 하느님이 만들었나? 사람이 만든기라. 사람이 만든 김은 사람이 부샤부려야지. 박경리 토지 3부에 백정은 예수도 믿을 수 없었다 내용입니다. 형평운동, 차별 없는 세상을 열다. 백정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겪었던 신분제 폐습. 그리고 그들 스스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한 형평사. 백정 해방운동으로 시작해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일제 침략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운동으로 우리나라 인권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은 1923년부터 일어난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이고 일제 강점기의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제휴해서 백정 차별 관습의 잔재는 20세기 되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적에 도수업이라는 직업을 기재해 백정 차별을 없애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백종 자선 호설에는 붉은 점이나 동그라미로 표시됐어요. 형평사라는 것은 저울형, 백정들은 자신이 일할 때 사용하던 저울을 상징적으로 이용해서 형평 곧 평등사회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 형평사가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형평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1923년 4월 24일 약 70여 명의 백정 자손과 지역활동가들이 진주 청년회관에 모여서 백정 자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형평사 발기총회를 열어서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거로 아등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해서 교육을 장려하며 대지주의 아들은 강상호는 백정 차별의 부당함을 깨부수기 위해서 형평사 창립을 주도하고 형평운동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 상황을 깨닫고 사회개혁을 위한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평사를 이끈 또 하나의 지도 집단은 백정 자손 유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지필과 이학찬이었습니다. 의령 사람으로 일본 유학을 한 장지필은 1910년에 백정 단체를 결성했던 것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백정과 백정이 협력해 형평운동을 시작한 것은 일본의 피차별적인 불황민 해방운동 단체인 수평사와는 달랐습니다. 형평사보다 1년 먼저 창립된 수평사는 불황민 해방한 입회 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형평사 창립 지도자들은 백전 신분 해방을 위해서 처음부터 전국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경남 각지를 방문해 형평사 취지를 알리고 하부 조직을 결성해 갑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대되자 조직 운영을 파벌을 극복하는 통합 전국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 본부의 서울 이전에 결정됐습니다. 서울로 이전하면서 형평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형평사 내 진보 세력이 성장하면서 일제 탄압이 강화됐습니다. 결국 일제는 형평 청년 전위 동맹 사건을 조직해서 진보 세력이 더 이상 형평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형평운동의 정신은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를 존중해서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형평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와. 상 받은 서부 경남의 역사와 문화, 선사에서 조선까지 이곳 역사 문화홀은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편안히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를 전시한 이 대형 진열장에는 설명문이 없습니다. 문화재 자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문이 없이 전시되어 있네요.